안녕하십니까, 정전나무입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또 그 외에 여러 타국에서 정전나무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오늘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여러분 생활하실 때 여러분 조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살아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국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저께 있었던 복면가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랄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과 오늘 주제를 두 가지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어제 복면가왕을 본 내용 중에서 제가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은 제가 결승전 부분에서 제가 채널을 잠깐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서 현직 가왕과 또 도전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도전자는 바로 미운 6살이라는 닉을 가지고 이제 출연을 하고, 현직 가왕은 아기염소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그 미운 6살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제가 들어보니까 동요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 노래도 정말 이 딕션 부분, 발음 부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성, 감정, 그리고 이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왔지? 이렇게 나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직 가왕은 나와서 노래를 두 사람 다 발라드를 불렀는데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기기를 12대 9로 현직 가왕 아기염소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미운 6살 이 참가자가 노래를 할 때 그 판정단은 앉아서 손가락을 한 개 펴고 두 개 펴고 이런 사인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뭐지? 또 미투에서처럼 이렇게 어떤 꼼수를 부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렇거니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고 나면은 이 가면을 벗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면을 벗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완전 멘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자, 왜냐? 바로 그 미운 6살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박선주라는 사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람, 바로 박선주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김성주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여기에 참가를 하게 되었느냐? 나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또 질문 한 가지는 여기에 판정단 중에서 박선주가 혹시 트레이닝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물으니까 한 사람, 현직 아이돌 가수를 지명을 하면서 이름은 신뭐뭐였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자,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느냐? 무대에 올라가는 걸 보니까 겁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박선주가 나한테 와.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자갈 공장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은 돌 공장으로 갑니까? 학교로 갑니까? 의심의 꼬리를 한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갈 공장과 비슷한 곳이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인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김성주가 박선주에게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느냐, 누구에게나 여기에 어떻게 해서 참가했느냐, 이거는 누구나 다 물을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트레이닝, 그 얘기를 왜 거기서 질문을 합니까? 김성주도 이미 약간 많이 처음에는 참 올바르고 중립적인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박선주가 이미 미투에서 만난 그 인연이 있죠. 그래서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판정단은 이미 이 박선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가 볼 때는 12대 9가 나올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10점 만점에 하면 10대 3 정도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김성주가 누구를 트레이닝 해주고 싶냐,
어떻게 해주고 싶냐 이런 질문을 던져서 박선주를 띄워주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 정말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판정단이 소곤소곤해서 손가락으로 사인을 주고받고 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이것도 너무 이거 예능들이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미 박선주는 2017년도에 바나나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한번 참가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가왕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박선주가 이 가면을 벗는 순간 그러면은 가면을 벗고 철가면을 썼네. 마음속에 철가면을 썼구나. 그러니까 그 미투에서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송을 해놔놓고 또 여기에 노래하러 나왔구나.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반성과 제대로 된 어떤 인격 소유자라면은 아직은 내가 공식적인 노래하는 자리에는 아직 좀 더 있다 나가겠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선뜻 허락을 하고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 이거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선주가 벌써 두 번째 복면가왕에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박선주가 옛날 그 흡입과 또 음주운전 이 사건으로 방송 출연을 정지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출연하게 됐냐 하면은 MBC가 예전에 진행하던 나가수 거기에 이제 바비킴이라는 가수 지금 해외 맨 교포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한 번씩 들려주고 하는 그런 가수죠. 아주 중저음 가수로서 발라드로 아주 우리에게 감성을 돋구어주는 그런 가수죠. 자, 그때 이 바비킴의 편곡 담당자로 MBC에서 불러서 이제 뭐 제작진들이 의논을 해서 참가시키기로 결정을 하면서부터 그 제재가 풀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MBC에서는 벌써 17년도 하고 어제 하고 벌써 두 번이나 박선주를 불러서 복면가왕에 내세웠습니다. 이렇게도 말썽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을 불러서 거기에 가왕이 만약에 되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저는 아주 섬찟했습니다. 그 편곡 과정에서도 왜 바비킴이 한번 이제 같이 노래를 한 곡을 가지고 편곡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다투고 끝이 나버리고 그때 이제 그러고 박선주가 그만두고 MBC에서 이제 그 편곡자로서 그만두었다는 거죠. 왜? 바비킴과 다투는 바람에. 그러니까 벌써 바비킴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트레이닝 하는 것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가수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 바비킴도 실력은 보통 아닌 사람인데 거기에 박선주가 가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니까 바비킴 뭔 소리 하느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다투고 그래서 끝을 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끝이 났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저께 MBC 복면가왕에 참가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홍진영 가수는 아직도 정지 상태에 있죠. 뭐 때문입니까? 논문 표절, 석사 논문 표절 때문에 그게 보도되면서 지금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홍진영 그리고 학폭 관련했던 그 진달래 그리고 함소원과 같이 아내의 맛에 출연하기로 했다가 자신이 직접 포기한 배우 김영아라는 이런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그냥 안 하고 거절하고 스스로 하차하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박선주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사들이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다음 제가 한번 이런 전반적인 문제 방송사에 요즘 엄청난 문제들이 드라마나 이런 경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 때문에. 그래서 이 박선주는 아직까지도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T조에서 이거를 계속 다음 내일은 국민가수다. 거기도 분명 제가 판단할 때는 심사위원으로 그 자리에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상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럴 수 없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전유진 양에 대해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전유진 양이 경북예술장터, 그 경북예술장터 거기에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그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제대로 된 작품을 어떻게 뭐 판매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예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대구 경북 공예 협동조합에서 주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술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자리에 우리 유진 양이 참석을 해서 사진도 찍고 노래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노래는 이 진행자가 전혀 사전 조율이 없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노래를 요구하니까 유진 양에게 노래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신청을 얘기하는데 서울 가서 살자가 되었는데 서울 가서 살면 안 된다 진행자가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경북에서 살자. 그 가사를 약간 개사해서 그 한마디 앞부분만 노래를 부르고 그걸 했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예쁘게 여기저기 봄바람을 타고 다니면서 이 세상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소녀의 꿈을 펼치고 준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유진 양도 여러분 많은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함소원과 제작진에 대한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 함소원 일단은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는 사과를 안 했었는데 그러고 조금 있다가 사과를 했었습니다. 제작진도 일단은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어떤 사과입니까, 여러분? 함소원이라는 이 함소원 씨는 바로 어떤 사과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정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과장된 연출도 있었고 이런 흘러가는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과라고 볼 수 없는 게 여러분 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어린 친구들이 놀다가 뭐 그거 하면은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 사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또 더더구나 이 팬들에게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물으니까 팬들에게 인사 한번 드리고 이름 한 번씩 부르고 조만간 풍성하게 길게 오래 라이브를 못할 것 같아서 인스타 라이브를 방송을 한번 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반성하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머리 숙여 사과하는 사람이 팬들에게 이름 한 번씩 부르고 개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팬들에게는. 그런데 라이브를 꼭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또 이름 한 번씩 부르고 표현 자체가 과간입니다. 역시 함소원답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표현이 팬들 이름 한 번씩 부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조만간 풍성하고 길게 오래 라이브를 못할 것 같아서 썼다. 이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과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 TV조선에서는 제작진에서 사과를 했죠. 어떤 사과가 있습니까? 둘둘둘둘 말아서 하나로. 자, 실제 개인의 그 사생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확인을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둘둘 말아서 함소원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어떤 느낌의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시청자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받아주기를 기다리고 했던 사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진정된 사과를 하려면은 함소원 같은 경우에 라이브 방송을 팬미팅 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팬들과 한마디 대화를 하고 이름 한번 부르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제작진 역시 진정성 없다라는 이유가 바로 출연자에게 떠넘기는 모습, 그리고 아직 그 아내의 맛을 완전히 내릴지 안 내릴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사과.
재발 방지, 앞으로 이런 일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인터뷰하면서 그냥 마이크 주니까 하는 사과, 그거는 사과도 아니죠. 스스로 나서서 사과 인터뷰를 따로 가져야 되는 거죠. 방송에서 하든지 어떤 모습을 하든지 별도로 자기가 요구를 해서 하는 게 사과죠. 그리고 제작진에서 하는 사과는, 이거는 그냥 책임을 누가 져야 될지 그게 없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제작진 서혜진에게 있다라는 것. 내가 우리 직원들 모든 사람을 내가 그걸 했으니까 책임은 나한테 모두 있다. 그러니까 함소원도 그렇고 우리 작가나 PD나 뭐 여러 사람들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나에게 돌을 던져라. 이런 사과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고 조심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하면은 그래 한번 믿어줄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진정한 사과가 되려면은 여기서 저는 제작진 본부장에서 물러나겠다. 이거는 진정 어린 사과가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사과라고 시청자들은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뉴스 전문 채널과 또 종편에서도 이 내용을 크게 다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부분을 방송을 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아침 일찍. 그런데 거기에서 이 법조인 패널로 참가했던 사람, 이거는 바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시청자를 사기 또는 뭐 그런 것까지 책임을 물어서 처벌을 해야 된다. 방송국 자체에서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된다라고 평가를 해 줬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혜진 물러나라. 함소원 너는 앞으로 방송 출연하지 마라. 아마 시청자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변질된 내용을 예능 프로에 올린다. 이거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방송사에서 지금 얼마나 혼탁한 드라마 경연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서혜진 같은 경우, TV조선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미스 트롯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들이 받은 그 상처, 그리고 특히나 우리 전유진 양 예선 과정에서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상처를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방송가에서는 발 붙이지 못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박선주, 서혜진, 조윤 이 사람을 세 사람을 들어서 삼적, 예능 삼적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또 여기에 두 사람, 조영수, 장윤정, 오적, 미스트롯 삼적, 오적, 이 사람들도 방송 제재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거는 확실하게 증거를 네티즌들이나 시청자들이 냈지만은 자기네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아직 그래도 묻혀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것도 우리가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시청자들의 이 보는 시각과 생각하는 사고가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것. 저는 그전에도 물론 잠재적으로 있었겠지만은 우리 유진 양이 예선에서 TV조선에서 하는 그 행태를 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시청자들이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결과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같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앞으로 방송가에 출연해서 안 되고, 이런 사람에게는 엄청난 방송적인 징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통위나 방심위에서는 왜 민원이 제기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인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머리에서 정말 인간 세상에서 살지 말고 다른 어떤 저 섬나라에 가서 살든지, 그렇게 인간 세상에서는 도저히 인정받지 못할 두뇌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고 방송가에 있는 한 이런 방송은 계속 거듭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바로 석은 걸레에 향수를 뿌려서
얼굴 닦으라고 내놓는 수건과 똑같은 사람일 테니까요. 그 썩은 걸레, 냄새나는 걸레에 향수를 뿌린다고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루빨리 모든 분야의 공적인 자리에서 하차를 하고 개인의 사적인 자리로 돌아가서 생활해라. 이런 충고를 강력하게 주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런 우리 예능 프로, 어떤 타 한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방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을 보고도 우리가 시청을 해야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절대 이 방송에 속지 마시고 우리 함께 동참해서 이 방송가에서 이런 사기, 거짓, 이런 꼼수, 편법, 이런 내용이 없어지는 날까지 우리 함께 힘을 모아 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